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6월 1일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장세를 보시면은 8,59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메이저 암호화폐들 전부 다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오스와 트론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트론 같은 경우는 이 저스틴 선의 이제 중대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펌핑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오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암호화폐들에 관한 퀴즈를 풀고 보상으로 토큰을 받는, 코인을 받는 코인베이스 얼에 이제 이오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오스 창시자인 댄 라리머가 텔레그램에 최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첫 번째로 B1 준 행사 현장 동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오전 8시부터 시청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시청할 수가 있겠죠. 오전 8시에서 9시는 키노트 연설 시간이 아니므로 거의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시청을 할 수가 있다. 에어드랍은 없으며 중대 발표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우리 개발팀이 무척 자랑스럽다. 자, 이 중대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중대 발표가 발표되게 되면은 이오스의 가격이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처박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대 발표에 대한 추측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 발표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오스 중심의 소셜 미디어가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EOS.io 개발업체 블로그원에 투자한 피터 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트위터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소셜미디어의 이름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름은 보이스라고 합니다. 이오스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 사용자들의 모든 행위들은 이제 이오스 블록체인에 역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은 이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죠. 미국 대선에서 이오스 블록체인이 사용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댄 라리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으로 기반한 그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어드바이저들이 자신의 회사인 블록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워싱턴 DC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미국 대선에서 이제 이오스 블록체인이 쓰인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비밀로 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 할 때쯤 되면은 어쩌면 그 발표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오스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몇몇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을 추월하는 그런 성과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론이 있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 역시 이제 6월 1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6월 3일로 미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성취를 했다. 이것은 모든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또 목에 힘을 줘서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오바가 될지 제대로 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의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저스틴 선의 발표에 관한 추측으로는 그들의 이제 자칭 최대 규모 탈중앙화 P2P 보관 시스템인 BTFS의 출시에 관한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스틴 선 성공했죠. 트론에 엄청난 펌핑이 왔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있는가 하면은 트론과 이오스에 관해서 약간 안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팩쉴드에서 이야기하기를 5월달에도 역시 트론과 이오스 관련해서 해킹들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오스 생태계에서는 2건의 프라이빗 키 도난 사건,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뎁 롤백 공격이 5차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 테더 토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된 테더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빠른 송금, 그리고 더 싼 수수료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포버스에서 주목할 만한 블록체인 기업 10곳을 선정을 했는데, 작년 6월 오픈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키가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브라질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안 논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지금 브라질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도 없죠. 최근에 또한 그들은 브라질 내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취급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2303호 2015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 출범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 규제에 적용 및 3,000회알 이상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일본 소식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여분의 전력을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시도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크립토 이코노믹스 랩은 일본 중부 전력과 지난 30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발전하고 남은 전력을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일본어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보안 전문 기업 빌드는 AML이나 CFT 대책을 위해서 최초로 암호화폐 교환업자 전용 툴 쉬들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호들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쉬들은 임의의 블록체인 주소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툴이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공표되고 있는 제재 대상국 등의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주소의 거래나 익명 기술의 이용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금이나 출금 때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소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통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툴입니다. 지금 현재 3가지의 암호화폐가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시총 1, 2, 3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이고요. 앞으로 지원되는 코인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전체적인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라이징 웨지라는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이징 웨지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68%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32%인 그런 패턴이고요. 하락하게 됐을 경우 6,779불까지 그리고 상승하게 됐을 경우는 1,611불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작년부터 하락장 때부터 고래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왔었다라고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고래가 비트코인을 혼자서 다 처먹고 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놈이죠. 이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 고래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고 제 기사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거 왠지 좀 약이 오르기도 한데 이 고래 지금 비트코인 처먹고 있는데 먹다가 배가 빵 터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 중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전속 싱크탱크 리서치 서비스에 의하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주로 돈이 아닌 투자 수단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면은 못 써요. 아까워가지고 이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은 곧 있으면 전고점 넘어간다는데 이거를 이제 쓸 마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결제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특혜를 줘야 됩니다. 물건 값을 깎아준다라든지 쿠폰을 준다라든지 해가지고 암호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과 아니면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저버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백서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P2P 기반의 디지털 현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반면에 제로블록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은 페이팔처럼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가벼운 결제 수단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등장과 함께 금 2.0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맥스 카이저 역시 비트코인 백서의 현금을 금으로 바꿔야 된다. 아마 나카모토 사토시도 이 같은 맥락, 현금과 금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금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자란 로저버 같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백서의 현금이 화폐의 의미로 쓰였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반면에 쉐입시프트의 CEO가 이것에 또 반박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등장부터 P2P 형식의 디지털 현금이었다. 사토시 역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다. 농담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으로 쓰이기에는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빨리 발전을 해야 현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던져봅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전문가 제임스 알투처가 이야기합니다. 오는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에라 이 자식아. 네가 계속 그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지불을 안 하잖아, 비트코인으로.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홀푸드 등 대기업의 비트코인 수용을 꼽았다. 그는 또한 2017년도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95%가 스캠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암호화폐가 출현해서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비스캠성 암호화폐 가치는 모두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0년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2020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멍멍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반면에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죠. 2019년 7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3,500불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켜보셨겠지만은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움직임이 똑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이제 7월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3,5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금처럼 움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예측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조표가 나와 있는데 딱 이 정도까지 정말 비슷하게 왔어요. 이제 정말로 앞으로도 비슷하게 간다 치면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달까지 13,500불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8년에서 2019년도가 이 정도 길이인데 금을 보십시오. 1981년부터 2005년도까지 오는 길을 비트코인은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걸어왔다? 이거 조금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금과 함께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차트에 여러분들의 돈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피터 브란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제 4,200불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의견을 유지하면서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후에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살짝 이렇게 발가락을 한번 담궈보려고 한다. 살짝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목표가를 이제 9,321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15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100만 달러보다는 이 13,500불 그리고 이 10,000불 좀 넘는 금액이 더욱더 현실적이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정말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금액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공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역시나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성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침착하게 이성을 유지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 정보들도 좀 쓸만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도와주실 때 저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물어다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